네. 자, 이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우리가 청문을 했고, 청문은 처분의 상대방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예, 공청회는 공짜를 썼던 얘기는 이제 널리 의견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의의, 첫 번째 의의. 자,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그러니까 처분을 함에 앞서가지고 공개적인 토론을 한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널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청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다음에 개최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 사유. 우리가 청문할 때 어떻게 했죠? 청문은 언제 한다고 했죠? 청문은 이제 그 뭡니까? 법령이 인정하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자격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 뭐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하죠. 여기도 보시면 법령에서 공청회, 법령 등이 규정을 한 경우 합니다. 공청회를 꼭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했으면 해야 돼.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를 합니다. 사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사인이 공청회 합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다 할지라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청문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뭐 있어요? 긴급한 처분. 그 다음에 자격상실이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리고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등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의견 제출을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개최를 공고하는 것인데 요건 14일 전까지예요. 청문은 10일 전까지였죠. 요거는 14일로서 좀 약간 깁니다. 이때 뭘 또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런 것까지 이제 답안지에 들어가는 게 좋죠. 알려야 된다. 정 생각이 안 나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을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 써줘야 돼요. 제목,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발표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및 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기타 사항 등을 어디에다 한다고요?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널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밑에 판례는 추모공원 어쩌고 나오죠. 서울시가 이제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공청회를 열긴 했어요. 공청회를 열긴 하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그래서 또 이 행정절차법의 규정 대상이 되는 공청회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생략하더라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다소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약간의 경미한 흠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공청회장에 뭐 난입을 한다거나 난입을 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경미한 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도 역시 보호되어야 할 공청회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된다. 유죄 판결 난 사건이죠. 자, 4번 전자공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청회. 행정청은 조금 전까지 배웠던 이러한 일반 공청회와 병행해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자공청회예요. 그래서 전자공청회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죠. 5번. 자, 공청회 주재자는 누구고 발표자는 누구냐 이 문제인데
주재자. 사회자죠, 사회자. 공청회를 진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리고 그 분야에 또는 종사했던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 보면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지명하는 것이고, 위촉은 민간인 중에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자는, 자, 발표자 조심해야 되는데 주재자는 요거죠. 네. 이제 발표자도 그럼 이거냐? 그대로 쓰는 분인데 아니에요. 발표자는 다릅니다. 발표자는 내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신청한 자, 네. 신청한 거예요. 내가 말하겠다. 내가 주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합니다. 다만 신청한 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또 이러한 당사자나, 그죠? 예외적으로, 누구라고? 예외적으로 당사자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 또 경험이 있는 자, 이제 종사한 경험자 중에서 또 지명하거나 위촉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자,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하거나 위촉할 때는 당연히 공정하게,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은 아까 우리 배웠던 청문 절차에서는 문서의 열람복사 청구권이 있었는데 공청회 절차에는 규정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규정되고 있지 않은 걸 왜 여기가 굳이 답안지에 써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는데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청문 절차가 문제로 뜨면 이런 열람복사 청구권이 있다라고 쓰시고, 그리고 공청회가 문제로 떴을 때도 역시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구나. 왜냐면 학자들은 이런 것들, 열람복사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공청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교재에다 쓴 거예요. 자, 공청회의 진행 나오죠? 진행.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발표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어. 처음에 정해진 주제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중지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퇴장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주재자는. 안전은 거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고치세요. 제가 미처 요건 못 고쳤네. 퇴장 명령 등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되겠죠. 내용은 그 주제와 관련된 것만. 자, 그 다음에요. 이 발표자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 발표자 상호 간에 질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끼리. 발표자가 한 5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상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방청인도 역시 그 영어로 얘기하면 뭐 풀로 이렇게 얘기하죠. 풀로. 여기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뭐 영어를 쓸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방청인도 역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 중요한 이게 말이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하여야. 의무적인 게요. 의무적인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략하면 안 돼요. 발표자만 다 5명 발표하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공청회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청취 절차잖아.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을 만약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었죠. 네. 그러면 여기에 기반한 처분이 위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판례는 없지만 좀 지켜야 되는 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단 말이죠. 사후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후 조치. 요것도요, 신속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분하고,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가 아까 청문회에서 할 때하고 똑같아요. 반영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내에 뭐 물건이나 서류 같은 것을 반환해야 된다. 이제 요청을 하면 당사자가 좀 돌려주시오. 그러면 또 물건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청문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 중에 마지막으로 의견 제출 절차가 있더라. 의견 제출이라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이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청문이나 공청회를 제외한 공청회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견 제출하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의견 제출을 해봤다고, 의견 제출을. 근데 한 분들 많을 거예요. 가령 주정차를 위반했어, 운전하다가. 그러면 담당 구청에다가 2주 내에 의견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하면 이걸 반영해야죠. 이제 과태료부가 통지서가 나오는 과태료부가 되는 거죠. 여기 의견 제출에 좀 경감해주기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액수를 깎아줄 수 있고, 이럴 때 하는 게 의견 제출입니다. 자, 1번 의였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성질 나옵니다. 성질. 이거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죠. 절차적 권리죠. 만약에 따라서 결의시, 그러니까 의견 제출 절차를 주지 않았다. 결의시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청문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러한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당연히보다 위법한 처분이라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나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포기한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 정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판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확정된 의무,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대해서는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령이죠.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행정유관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의견 제출을 해봐야 어차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오른쪽 페이지 위에 판례가 나오죠. 이게 연금 사건인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환수 결정. 네, 여러분 공무원이 퇴직한 다음에 받는 게 퇴직연금인데 어떤 이유로 그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야. 연금 액수 중에 일부를 부당하게 받았어. 그래서 이걸 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의견 제출할 여지가 없죠. 의견 제출해봐야 달라질 게 없으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이것이 위법한 환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 하느냐? 바로 침익적 처분. 상대방한테 불리한 행위를 할 때, 이때는요 청문을 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의견 제출이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말이야. 침익적 처분할 때. 그리고 서면이나 상대방은요 서면이나 말로 해도 됩니다. 의견 제출은 말로 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디귿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열람 복사 청구권은 없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 자체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할 때 문서 열람 청구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열람문서 청구권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동안에 지금 여기 그 단속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리고요, 리얼. 말로 의견 제출할 때는 서면으로, 행정청은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 진술자를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의견 제출의 효과.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는데 그 기한까지 제출을 안 하면 그때는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의견 제출 없는 것으로.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말 또 나왔죠? 똑같아요.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 행위에 기속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에 꼭 따라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위반시. 위반시 효과는 또 뭐라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면 되죠. 위법한 처분. 의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기를 주지 않았어. 뭐 청문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 사유라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취소 사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그 다음 페이지에 판례 하나 나오듯이요. 그 진급 예정자 명단, 군인인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 올라갔다가 그 명단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선발을 취소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지. 불이익한 처분인데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야? 따라서 이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의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판례였습니다. 자, 지금 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처분의 방식, 정정, 고지 등등 나옵니다. 일단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라는 것이지. 문서주의. 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이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공무원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근데 오케이 그러면 보내지 무조건 보내면 안 됩니다. 다만 신속히 하거나 격리한 경우 이때는 말로 해도 된다라고 돼 있죠. 문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그리고 사안이 격리할 때 이때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합니다. 그 대신 이 말의 경우도 상대방이 만약에 요청하면 요청시 뭘 요청합니까? 문서로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는 문서를 또 교부해야 돼요. 말로 했을 때는 처분을 할 때 그 문서에는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처분하는데 기재사항도 제가 작년인가요? 저 어디 교육청으로부터 뭘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그 교육청장의 직인도 없고 담당자 연락처도 없는 문서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때 뭔가 전화해 보니까 실수가 있었더라고. 문서 발송할 때 뭘 깜빡했어요 공무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걸 안 하게 되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서는 효력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요 밑에 판례 중에는 두 번째 판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판례의 그 끝부분에 밑줄친 부분 보겠습니다. 처분서의 문헌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서의 문헌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은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으면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써 있지도 않은 다른 처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죠. 말로 했을 때, 이렇게 말로 했을 때 혹시 이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서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문서로 했을 때는 역시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서 함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처분의 정정이라고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에 정정. 처분의 명백한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명백한 잘못. 오기는 잘못 기록했다는 거야. 오산은 잘못 계산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실수로 A라고 써야 되는데 명백히 A인데 이거를 깜빡하고 B라고 썼다거나.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A라고 써야 되는데 B로 기록했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계산, 사칙연산인데 이거를 잘못 계산했다거나. 이거 오산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걸 정정하면 됩니다. 정정.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뭘까요? 정정하면 된다. 그냥 고치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정정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걸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처분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처분하도록 유도되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적 낭비지. 행정경제상 이거는 불필요한 낭비이기 때문에 정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걸 고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 또 나왔는데 처분을 할 때는 이게 불이익한 처분일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죠? 불복 여부, 불복 가능성. 당신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복할 수 있는 뭐 기한 절차. 어느 기관에다가 제출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는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제가 바뀌죠. 37페이지에 처분의 이유 제시. 다른 말로 이유 부기라고도 하고요. 자, 처분할 때 상대방에게 처분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유를 아는데요. 모든 처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 아까 비교하기를 사전통지는 어느 경우라고 배웠죠? 사전통지. 처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는 거. 이건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 따라서 침익적 처분인 경우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침익적? 네, 요거 비교하시되 이거는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이건 침익적 처분이건. 행정기관 처분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처분을 나한테 하는 거지? 이걸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려줘야 된다. 비록 이게 수익적 처분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서 말이죠. 요게 1번이었고 2번. 밑에 보면 이제 그 이유 제시 의무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겠습니다. 생략 사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모든 처분할 때는 왜 어떠한 사실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분한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략하는 사유. 그 밑에 그러니까 거기 기역, 미연, 디귿 이렇게 나와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성이 있다. 그러니까 처분을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되니까 뭐 이유까지 지금 밝힐 겨를이 없다는 거지. 빨리 해줍니다. 요거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 신청한 그대로 처분한다.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영업허가가 나왔습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그러면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했다.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단순하거나
반복적이야. 또는 경미하거나 경미해서 상대방이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있는 경우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있죠. 이겁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써야 돼요. 니은과 디귿은 생략할 수 있네요.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요청하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어이 궁금하다, 이유를 좀 알려다오 그러면 행정청은 알려줘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지? 이거는 왜 빠졌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 하니? 요건 명백하잖아요. 상대방이 처분했던 그대로 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단순하다, 반복적이다, 경미하다, 긴급하다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사유잖아요. 이거하고 다른 점 아시겠죠? 이건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여기 개입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상대방이 생각하기엔 야 이건 반복적인 일이 아닌데 경미한 사안이 아닌데 긴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의심을 갈 가능성이 있다나 그때는 이유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청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37페이지 밑에 그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이유 제시의 하자의 치유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비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 편집할 때 이곳에 있어야 되는 표가 아닌데 잘못된 것 같아. 요거는요. 이유와 하자의 치유니까 40페이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 표는 40페이지에 들어갈 표다 이거지. 40페이지에 들어갈 표입니다. 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나오죠. 네, 요거 설명할 때 그때 돌아와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 표는. 자, 그럼 계속 하는데요. 자, 이유 제시의 의의를 살펴봤고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이유 제시의 기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유 제시는 왜 할까? 상대방한테 이유를 알려준다는 이야기는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왜 했느냐? 그리고 이유를 알려주게 되면 이유를 뻔히 상대방이 이제 알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 신청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걸 설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상대방을 다행스럽게도 설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다투지 않으니까 소송 같은 걸 제기하지 않겠죠.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야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유를 충분히 얘기해주면 설득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의 편의는 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의 편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불행하게도 재판으로 비화가 됐다.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 있는 판사 입장에서도 판사가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사안을.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면서 제시했던 이유를 쭉 읽어보겠지. 읽어보게 되면 이 쟁점을 금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괜찮지 않느냐 필요하다. 3번에 보시면 이유 제시의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이유 제시는 당연히 처분을 할 때 해야죠.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겠지. 이건 뭐라고? 처분시.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문서에다 같이 적어줘야 돼요. 왜 도대체 이런 처분을 하느냐. 그런데 아까 앞에도 봤듯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했다가 어떤 경우에 반복 경미한 처분 등 생략했다 상대방이 서면으로 이유를 요구하면 그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처분 시하고 분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처분할 때 아니고
나중에 이유 제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1번 했고 숫자가 틀리는데 2번 기능 했고 3번 네, 여기 3번이군요. 3번 시기 네, 4번 그 다음에 내용과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내용과 정도. 자, 무엇을 이유 제시할까요? 처분이 원인이 되는 원인 사실 왜 이러한 처분을 하는지 원인이 되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 내린다. 그러면 술 판 사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처분의 내용과 그리고 법적 근거, 결정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정도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죠. 그리고요, 불이익처분 같은 경우는 불이익처분은 특히 뭐냐 불이익처분은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클수록에 불이익 정도가 크다. 그럼 그럴수록에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적 처분인 경우보다 불이익 처분이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막 분통 터지는 일이니까. 근데 불이익 정도가 더 크면 재량 처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재량 고려 과정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면 반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반박을 하면 그 반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만약에 빠뜨리면 상대방이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처분의 근거와 사실 등을 알려줘야 되는데 혹시 빠뜨렸어. 근데 상대방이 용케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여전히 있는 것이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 학습 보면 이 정도와 관련해죠.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겠죠. 주류 도매어 면허 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도매어 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서 거기다가 밑줄 친 것처럼 했어. 상기 주류 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 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요조에 따라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렇게만 했던 거야. 이게 구체적입니까? 몇 월 며칠에 주류 판매업자 누구에게 얼마치를 판매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규정해 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그런데요. 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밑에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또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법조문을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에요. 바로 밑에 보듯이요. 동그라미 2번 판례. 원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라고 해야 될 것을 시행령 20조라고 해야 정확한데 이걸 그냥 도시계획법이라고 한 사건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자기가 한 행위가 시행령 20조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문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판례 보시면 공무원이 의원 면직 신청했다 이거야. 사표 써낸 거예요. 사표. 원래는 그 사유설명서라는 걸 교부해야 됩니다. 사유설명서라는 것을 교부해야 되는데 사유설명. 왜 이러한 처분을 했는지. 근데 공무원이 의원 면직 신청을 한 거라고. 자기가 원해서 한 거니까 이때는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판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또 계약직 공무원을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분류한다. 이유. 이게 판례예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계약직 공무원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법상 계약의 문제이지 처분이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일반 공무원 파면 처분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절차법상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처분할 때 영업적인 처분 이런 것들. 자, 이유 제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유 제시의 형식.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아까 문서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처분을 하니까 이유 제시도 또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결여시 효과. 그러니까 이유 처분을 안 했을 때 그럼 우리는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 처분에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 하지 않느냐? 이유 제시를 아예 빠뜨린 경우. 네. 빠뜨린 경우. 그 다음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봤듯이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게 되면 이유 제시해 주는데 안 했을 때. 요청 시 안 했을 때. 자,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이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이 무효냐 아니면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바로 대개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이유 제시를 하지 않고 내린 어떤 처분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여러분 1차 시험에서 배웠듯이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뭐 공정력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공정력. 따라서 공정력.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납세고지서를 보낼 때 세액 산출 근거를 누락시켰어. 세액 산출 근거는요. 과세대상 곱하기 세율 이건데 거기 도대체 내 세금 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부과되는지를 안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법한 겁니다. 과세처분은 위법해. 자, 이렇게 위법했을 때 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면 위법해. 근데 나중에라도 세액 산출 근거를 보내면 상대방한테 보내면 납세고지서는 마치 정상적인 고지서가 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원칙은 부정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돼요. 법에는 분명히 이유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 제시를 안 했어?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행정경제 측면에서 또는 소송경제 측면에서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안 돼요. 그죠? 함부로 하자를 취하면 안 되는데 행정경제, 소송경제 측면에서 무용한 반복을 방지한다는 의미. 어차피 되풀이되는 건데 그냥 지금 치유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다만 플러스 상대방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무용한 반복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제시의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맨 아래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언제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8번에 하자의 치유의 시기 나오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미 많이 공부해서 아실 거야.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는데 행정쟁송 제기하기 전 제기시설 전이 있고 전 학설이 있고 그리고 행정 심판 제기도 가능하다 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아무튼 판례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걸 표현하기를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는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 행위를 해야 된다. 즉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지금 한참 다투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 이게야.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요 교재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편집이 잘못돼서 표가 앞쪽에 있다고 한 게 있었죠? 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설명돼야 되는 건데 이게 보면 37페이지에 37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잖아요. 표가 맨 아래 보면 이유제 이렇게 돼 있죠. 이유제시 하자,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처분 사유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지금 이거야. 여기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때 하자가 있었다. 이때 이제 보완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하자의 치유 문제 첫 번째 그지? 네. 그러면 처음부터 마치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요 문제고요. 두 번째 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이겁니다.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어. 이때는 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유를 A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우리는 A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랬어요. 상대방이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는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유를 변경. 그래서 이때는 A가 아니라 이유를 뭐라고 B라고 다시 밝히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보니까 자기가 A라는 이유는 좀 미흡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소송에서 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유를 B다. 사실은 판사님 그때 우리가 A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이유는 바로 B가 있었습니다. 요 B 때문에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 뭐야? 변경. 추가하거나 변경. 추가는 또 이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추가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야.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게 잘 아시고. 거기 제가 표 오른쪽에 써놨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요. 기사동 원칙이다. 이게. 함부로 변경 허용 안 해줍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그러한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동일하지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유를 바꾸면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한 거 아니? 41페이지 거의 위까지 했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이제 신고 절차로 들어갑니다.